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탈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맞네 틀리네 친구들끼리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아마 우리 알루아들도 똑같은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안녕 알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모발이식의 또 선구자 황정욱 대표 원장님을 만나 뵙고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거 대신 물어봐 준다고 했더니 뭐 인스타 스토리, 유튜브 댓글, 뭐 DM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거든요. 그럼 병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에 또 도움을 주실 저희 또 모발이식의 또 선구자 저희 황정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정욱 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탈모 고민이 있어서 바르는 약하고 두피 문신도 받아보고 했는데 진짜 요즘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막 맞는 말, 틀린 말 전부 다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저희 이제 팬분들한테 받아봤는데 제가 좀 분류를 해왔어요. 먼저 1단계는 평소 관리법, 네. 2단계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리고 3단계는 수술적인 관리법. 네.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일상관리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매달 남자라서 다운펌을 하게 되는데 펌 약이 닿는 게 혹시 두피 안쪽에서 좀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적당하게 퍼머먼트나 염색을 하는 것은 탈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 저도 그 머리가 뜨는 편이라서 네. 매달 다운펌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연예인처럼 너무 자주 그 탈색이나 염색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들이 실제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 상술인 건지. 그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피 환경을 개선해서 탈모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일 사소한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거지만 그게 축적되면 간접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지성 두피인데 하루에 여러 번 머리를 감으면 혹시 자극이 돼서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나요? 피지분이가 많다면 오히려 청결하게 2번 감는 게 좋은데요. 하루 2번? 네, 지성이 심하다면 2번,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1번 정도 감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활동하고 나면 저녁에 두피에 그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데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감고 머리를 잘 말리고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지루성 두피염으로 탈모가 진행 중인데 두피염이 나으면 그 자리에 머리가 다시 또 자랄 수가 있는지. 네, 자랄 수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일반 성인의 15%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만성적으로 방치해서 딱지가 생기거나 진물이 나는 분들이 있죠. 모낭이 파괴될 정도면 안 되겠죠. 시기가 중요하다. 빨리 와야 된다 병원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요 카테고리가 질문이 정말 많아서 질문 뽑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첫 번째, 현재 탈모는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쓰고 계시대요. 혹시 탈모 예방이 실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탈모가 아니면 약이나 바른 약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분들이 탈모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바르는 약이죠. 이제 네. 미녹시딜을 쓰고 계신데 저도 지금 로겐폼을 계속 몇 년, 한 30년 쓰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혹시 요거를 이제 평생 써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혹시 장기간 써도 문제가 안 되는지. 장기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미녹시딜이 간혹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녹시딜의 그런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은 로겐폼이 그 피부 자극이 좀 적습니다. 여러분 로겐폼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네. 어떤 게 효과가 좀 더 좋을까요? 당연하게 먹는 약이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먹는 약의 효과가 100이라면 바르는 약은 30 정도거든요. 먹는 약을 먹으면서 바르는 약을 같이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업되니까 둘 다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는 바르는 약, 조금 진행이 되면 먹는 약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초기부터 무조건 먹는 약이 좋아요? 탈모가 맞다면 초기부터 먹는 약을 먹으면 거기서 계속 멈출 수가 있는데요. 바르는 약을 바르면 사실 더 빠질 수 있거든요. 탈모가 맞다면 먹는 약을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제 구독자분들이 남자분들이 한 90% 이상이라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먹는 양의 경우 가장 중요해요.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에 확률이 몇 %인지, 그리고 아기를 가지려면 약을 또 얼마큼 끊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100명 중에 2명꼴로 심한 게 아니고 미약한 성기능 저하나 성욕 감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할 계획하거나 임신 중에도 여자분이 드시지 않는다면 남자분은 드셔도 됩니다. 오 진짜요? 남자는 상관이 없나요? 호르몬에?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약을 먹은 지가 30년 정도 되거든요. 음. 저도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전혀 부작용을 느끼지 어. 못했습니다. 이거 원장님께서 직접 또 30년간 드셔보시고 네네. 인증을 하신 거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된다. 저희 사촌들 그 형들 보면 네. 다 머리가 빠져서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약을 먹고 있으니까 제 나이에 맞는 머리 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유전의 힘을 이겨내신 건가요? 예, 저도 유전이 있지만 저는 전문가니까 워낙 초기부터 약을 먹어서 거의 정상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한 질문들을 네. 제가 한번 모아왔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모발 이식을 추천하는 타입과 비추천하는 타입이 따로 있나요? 예, 당연하죠. 그 모발 이식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는 머리카락이 비어서 그 머리카락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고요. 초기나 정도가 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모발 이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도 되나 예전에 요 병원 말고 다른 네. 병원에 상담 받았는데 저한테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모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자가 조금 있어서 저도 로겐폼을 쓰는 거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비고 이쪽은 조금 덜 비긴 하는데 제가 봐서는 네. 전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사실 머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로겐폼보다는 아까 먹는 탈모약을 드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모발 이식을 하기에 적절한 혹은 더 잘 좀 생착이 되는 나이나 계절이 따로 있는지 이것도 질문해 주셨어요. 모발 이식은 전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요즘 좀 놀라운 게 100세 시대가 되니까 70대 분들이 약도 드시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이든 네. 추운 겨울이든 상관없고 수술 후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샴푸를 가능하니까요. 땀 흘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식한 자리는 그대로 머리카락이 나면 점점 진행해서 뒤에가 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 그 M자로 빠졌을 때 앞부분에 심어주고 네. 그 뒷부분에 탈모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것은 아까 말한 탈모 약으로 막아주면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 드신다면 이 시간 뒷부분이 빠지니까 그래서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물이 진짜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 M자 라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한 며칠 정도 휴가를 내면 좋은지 정상적인 생활하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통 네. 머리를 덮을 수 있는 분들은 네. 금요일 수술하고 네. 월요일 날 출근해서 그 음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채취 부위에 붕대를 붙이지만 그 다음날 오셔서 산불을 하고 붕대를 제거하니까 사실 그 다음날부터 다녀도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제 절개 방식이 있고 비절개 네. 방식이 있잖아요. 비절개 했을 때 이제 여기 어딘 후두부에서 이제 채취를 할 텐데 네. 그럼 채취를 당한 요 후두부 여기는 평생 또 숱이 적어진 상태로 살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도 뽑고 났지만 다시 또 회복이 돼서 다시 많아지는지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발은 다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7천에서 10,000호 정도의 머리를 채취해도 네. 끝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아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개인적인 기준으로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시나요? 탈모 진행 정도가 미약하다면 비절개 방식이 도움이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절개로 우선 대량을 채취하고 또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2차를 비절개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뭔가 절개를 해서 여기를 떼어내면 네. 여기 땡겨서 봉합하잖아요. 네. 그럼 얼굴이 조금 더 리프팅이 되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데 네. 좀 아쉽지만 그렇게까지 당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M자 수술과 정수리 수술 중에 조금 더 생산률이 높은 수술이 있나요? M자나 정수리나 생착률에는 차이가 없는데 M자는 수술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수리는 어중간하게 빠지고 어느 정도 기존 머리가 있을 때는 약물 치료로 굵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M자 위주로 수술하고 정수리는 약으로 치료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헤어샵 이제 원장님께서 모발 이식된 그 머리 되게 곱슬처럼 유독 거기만 곱슬곱슬 잘한다 네네. 이런 걸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니 이게 진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받더라도 새로운 자리에서 머리가 뚫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곱슬하게 나는 경향이 있고 수술 후 1년 사이에 원래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할 때 분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워낙에 손상을 주는 경우 모발이 꼬불꼬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영구히 꼬불꼬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방지하려면 일단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 그게 전문 모낭 분리사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수술한 친구가 몇 있는데 어떤 친구 여기 약간 칼로 자른 것처럼 완전 일자로 이렇게 어색하게 해서 올백을 하려고 수술했는데 올백을 더 오래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약간 디자인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디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그재그로 자연스럽게 디자인하고 그 머리도 가는 모발을 앞쪽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마도 많이 맞춰야 되는데 밀도를 아주 높게 이식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고밀도 이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질문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두피 문신을 받은 경우에 네. 혹시 뭔가 약이나 좀 자극으로 인해서 좀 더 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제대로 문신을 받은 경우에는 탈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도 한번 지금 M자를 살짝 네. 요즘 이렇게 점 찍어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안 받고 있는데 여러분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또 문신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조금 더 밀도감이 있어 보이게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질문은 차마 드리지 못했지만 혹시 또 원장님 또 추가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젊은 층과 여성분들의 탈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이야기 듣고 오히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문가를 찾아서 약물 치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탈모를 고민하실 때는 바로 가까운 탈모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약간 가는 길에 약을 좀 바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먹다가 끊으면 다시 빠지는 거죠? 네, 아쉬운 게 탈모는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끊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또 탈모가 진행하니까 좀 젊을 때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주신 저희 또 원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사실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